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6월 2일에 열린 소파이코 산울배 8라운드 강동윤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거의 회춘을 하듯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강동윤 구단이 흑이고 박정환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소목화점을 두어가니까 박정환 구단 두터운 기풍답게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자, 한 칸 높게 굳히니까 이곳을 3-3에 들어가면서 초반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벌려두고 박정환 구단도 좌상 쪽을 굳혀둡니다. 자, 이때 3-3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우아 쪽에서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보통은 2단 젖혀서 잡아두는 게 일반적이죠. 자,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거는 별게 없겠죠. 이 빵따냄을 세력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젖히고 끊어가면서의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흙이 둘 때 백이 이곳은 뭐 지켜두어도 되고 손을 빼도 되지만 결국에는 백이 선수를 잡고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요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선점하게 되어서는 흙이 지켜도 별게 없는 모양이 됩니다. 발전성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흙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부터 좌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정석 변화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초반에 포석 단계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잡아두었고요. 자, 이곳을 3칸 벌리는데 굉장히 묘한 자리죠. 일반적으로는 흙이 어깨 짚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고 싶은 자리지만 강동윤 구단은 백이 반발했을 때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느리더라도 3칸 벌려두면서 우변과 상변 쪽 흙의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박정환 구단 일단 좌변 쪽을 벌려두면서 승부를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자, 강정훈 구단 그 다음에 어깨 짚고 늘어가면서 이제 백의 반격을 어느 정도 지켜두었기 때문에 흙의 세력을 쌓으면서 모양 바둑으로 두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날일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수로 인공지능은 이곳을 한 칸 뛰고요. 자, 막을 때 늘고 찔러두고 이을 때 물론 흑의 세력이 철벽이 되지만 빠르게 선수를 잡고 우변 쪽을 침투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흑의 세력이 워낙 두텁지만 실리로 득을 봐놨기 때문에 우변 쪽을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두기에는 이 수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두텁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역시나 날일자 정도로 만족을 해 두었고요. 자, 강동원 구단 한껏 더 벌려가는데 박정환 구단 그 다음에 침투를 합니다. 자, 여전히 백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침투하고 붙여두는 교환까지 한 다음에 묘한 자리를 딱 뚫고 삭감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는 흙이 이 정도로 받아준다면 백도 다음 모양을 키워가던지 아니면은 이런 자리를 한 번씩 툭툭 끊어보면서 이제 흙의 응수를 건드려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흙의 응수에 따라서 백이 다음 행마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흙을 잡은 강동윤 구단, 마땅히 지켜두는 거는 또 강동윤 구단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켜두는 수 한 수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수로 지키기보다 쭉쭉 늘어두면서 흙의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박정환 구단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자리를 띄워두면서 타겟을 한 번 더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흙이 잡으러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변 쪽을 두기보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흙이 세력을 쌓으면 이 자리를 백이 선점해서 별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개 모양을 넓혀가면서 흙의 하변 모양을 견제하는 날일자를 두었고요. 자, 강동윤 구단 눈목자로 덮어 씌워가면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돌들은 쉽게 잡힐 돌은 아니죠.
흙의 모양도 워낙 넓고 박정환 구단이 또 타겟 귀신이에요. 자,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요. 자, 이 손에 이제 흙이 단수 치면 늘고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 호구 치면서 버텨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수 쳐두고 늘면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하더라도 이 활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단수 치면서 버텨가는데 일단 요 끊어두고 단수 치는 교환 자체만으로 나중에 백이 단수 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쉽게 백도를 살려갈 수 있는 뒷맛을 남겨두었고요. 실전에도 나오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장면이기 때문에 뒷맛을 남겨두고 조금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백돌들을 타게 나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흙이 단수 쳐오니까 이곳을 다시 한번 젖혀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쨌든 끊어서 잡으면서 우변 쪽에 흙집을 확실하게 지어두는 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강동윤 구단이 조금 뭔가 이 빵따냄 자체를 엄청나게 두텁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빵따냄 자체로 흙의 집이 어느 정도 이쪽 부분도 봉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상기 쪽은 살자고 하는 뒷맛이 너무 쉽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빵따냄 한 수가 강동윤 구단의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수 한 방 기분 좋게 치고 호구 치고 흑돌이 압박을 할 때 딱 붙이면서 백이 어느 정도 근거를 잡고 타겟에 쉽게 성공을 하게 되어서는 초반부터 빠르게 박정환 구단 쪽으로 우세가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지금 단계에서 바둑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정도의 바둑은 아니지만 흙이 막상 우변 쪽에서 실속을 차린 게 없습니다. 자, 처음에 뛰어 들어왔던 백돌 한 점을 잡긴 했지만 우상 쪽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맛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상 쪽을 만약에 흙이 지킨다면은 이런 자리까지 뛰어드는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흙의 집이 전체 백의 모양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 쪽 타겟에서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우위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자, 걸쳐가니까 상변 쪽을 먼저 두어가고요. 자, 강동윤 구단도 고지고대로 받아주는 거는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슥슥 했을 때 결국에 내 덤을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뛰어 나가고요. 자, 이곳을 젖히면서 흙의 모양을 깼지만 흙도 이제 좌변 쪽을 들어가면서 흙의 집이 깨지긴 했지만 좌변 쪽 한 점을 제압한다면 여전히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전투가 우변에서 좌변 쪽으로 이어지기 전에 박정환 구단 실리로 계속해서 이득을 봅니다. 자, 두고 딱 지키게 돼서는 우상부터 좌상까지 이어지는 백의 실리가 커졌고요. 자, 오히려 그 좋았던 흙의 모양이 집으로만 따진다면 빵따냄 두 방이 굉장히 두텁지만 집으로는 막상 크지가 않겠죠. 그래서 강동윤 구단으로서는 좌변 한 점을 크게 잡아야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칸까지 벌려갔고요. 자, 일반적으로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흙도 이 정도로 만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잡는 거 정도는 백도 그냥 잡혀주고 개가 싸움을 갑니다. 자, 좌변 쪽이 크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상 쪽 흙의 실리를 파먹은 백의 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보너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덤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둑이 어렵다고 본 강동윤 구단 이 자리까지 뛰어가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좌변 쪽에서 좋은 타겟을 보여줍니다. 자, 이곳을 밀어올 때 백도 밀고요. 자, 이곳을 넣을 때 한 번 더 밀어가면서 백의 찜찜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어요. 지켜가면서 살기만 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구치고 만약에 흙이 이어준다면 늘어서 흙돌이 대책이 없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은 이제 진짜 우변부터 나온 백대마를 잡지 못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데 보시면 이 자리 차단하면 그냥 딱 치받았을 때 너무 쉽게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단수 치면서 바꿔치기를 결행을 하는데요. 자, 백 입장에서는 오히려 빵따냄을 한 번 더 주기는 했지만 백돌들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 상태가 되어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둑은 어차피 한 집만 이겨도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유리한 바둑을 조금 닦아간다. 이 변수를 줄여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동윤 구단이 마지막 혼신의 추격을 하지만 결국에 박정환 구단이 너무 깔끔하게 판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 장면에서는 지금 거의 덤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 볼 수 있고요. 이 이후 수수는 이 장면에서는 뭐 거의 제가 두더라도 이 역전을 당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일 만한 변수가 나타날 장면이 거의 없는 끝내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 수 더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강동윤 구단이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이 바둑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중반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초반부터 보자면 우변 쪽에서 침투를 하면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할지 타겟을 한 번 더 할지 조금 망설이면서 서로 두고 싶은 자리, 모양을 한 번 더 키우고 백이 나리자를 두면서 결국에 강동윤 구단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지만 박정환 구단이 끊는 수, 굉장히 화려한 수들을 보여주면서 쉽게 타겟에 성공을 하고 그 타겟을 바탕으로 바둑의 우위를 잡아가고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결국에 승리를 거뒀던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관전자분들 입장에서 물론 치열한 전투 바둑이 당연히 구경하는 맛이 있겠지만 또 이런 초일류들 간의 대국에서는 이렇게 유리한 바둑을 쉽게 이겨가는 게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랭킹 2위다운 그런 클래스를 보여준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흑백바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